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월 성장주에 투자하라 강의입니다. 오늘도 몇 분 초대했는데요. 오늘 약간 지난달 강의할 때 보니까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내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의 소리를 내도 된다. 미리 말씀드리고요. 성장주에 투자하라라는 강의는 한 달에 한 번씩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내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저는 주식은 생방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주식 강의가 수학의 정석 또는 뭐 요즘도 보나 모르겠지만 성문 종합영어 이런 강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10년을 해도 똑같은 강의만 해도 되니까. 근데 주식 강의는 매일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당연히 업종과 종목이 매달 달라지듯이 강의 내용도 달라지는데요. 이번 달은 특히나 성장주에 투자하라를 사실은 제목을 바꿀까 했어요. 주도주에 투자하라로. 이번 주는 주도주를 찾는 법.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성장주에 투자하라고 했는데 실제 현재의 주도주는 성장주였고 그 주도주가 계속 갈지 안 갈지 또는 주도주에 지금 투자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설명하는 3월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제 이력을 아시겠지만 또 유튜브는 이렇게 추천 메뉴가 있어서 처음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처음 보는 분들에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좀 주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돈 되는 관련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CFP라는 또는 RFM이라는 자격증도 있고요. 또 세무사 자격증을 따서 세무법인 대표를 하기도 했었고 현재는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와 밸런스 에셋이라는 두 법인의 대표로 있고요. 트리플 크라운이라는 말 가끔 인터뷰에 나오는데요. 그건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만들어낸 말인데 저는 주식 투자를 누군가에게 배운다면 아마 대부분은 이 셋 중에 한 분한테 배운다고 생각을 해요. 한 분은 슈퍼개미. 슈퍼개미는 5% 지분 공시를 한 분들이죠. 또 한쪽 분야는 단기 매매 잘하시는 분들, 대부분 단기 매매 잘하시는 분들은 수익률 대회 우승이나 수상 경험이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한 분야의 분들은 뭐 이렇게 계좌로 검증은 안 됐을지 몰라도 지식도 많고 말도 잘하시고 책도 잘 쓰셔서 뭐 책을 쓰신 강사님들 이렇게 세 가지 부류의 주식 잘하는 분들에게 배우는 게 보통일 거예요. 뭐 유튜브를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주식이나 증권 재테크 방송에 나오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근데 그 세 가지를 다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5% 지분 공시도 했었고 수익률 대회 수상도 했었고 또 여러 뭐 인터뷰도 많이 하고 책도 3권이나 냈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주식을 배우신다면 약간은 검증된 분한테 배우는 게 좋으니까 저를 처음 보셨으면 슈퍼개미 이세무사 TV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됩니다. 제가 사실은 10만대 100조 모녀해서 부자를 꿈꾸는 엄마와 딸에 대해서 이벤트를 한 적이 있는데요. 15만 구독자 때 약속드린 게 부자를 꿈꾸는 그야말로 부자지간. 근데 그 아들이 지금 군대에 가 있는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5천몇만 더 되면 88분의 군인이죠. 엄밀히 말하면 88분의 군인한테 위문 박스 보내려고 지금 다 채워놨어요. 100억 부자 텀블러도 새로 맞춰서 채워놨거든요. 15만 되면 바로 이벤트 할 테니까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마 한 일주일 안에 15만 되겠죠. 자주 방문해 주시고요. 제가 원래 했던 성장주 투자를 이번 달은 주도주라고 했지만 내용은 그냥 성장주 투자랑 흡사해요. 그래서 성장주의 내용을 하고 지난달까지는 우상향하는 차트 속에서 성장주를 찾았다면 이번 달은 정확히 작년 3월 19일이 코로나 저점이었거든요. 정확히 작년 3월 19일부터 이번 주까지의 상승률 상위 종목을 통해서 최근 코로나 이후의 10개월, 11개월이죠. 11개월 동안의 주도주를 어떻게 찾는지
그리고 이렇게 찾은 주도주를 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어떻게 적용을 시킬 건지 그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실은 내용을 바꿀까 생각했어요. 주도주 투자라고 해서 IMF 직후 98, 99년의 주도주, 2005, 2006, 2007년의 주도주, 금융위기 이후의 2009, 2010년의 주도주. 이렇게 주도주가 시기별로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그 내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손이 너무 많이 가서 하진 못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좀 말귀 빨리 알아듣고 실제 실행력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1년 동안 최근 11개월 동안의 주도주 이렇게 공부하는 거 보면 내가 직접 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차화정 장세라고 하잖아요. 2008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2009, 2010, 2011 한 2년 정도의 상승 흐름이었죠. 2009, 2015 2년 정도. 그 2년 정도의 상승에서 왜 우리가 차화정 장세라고 하는지, 그때 현대차, 기아차, LG화학 같은 종목들이 상승률이 얼마였는지 다 계산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차트 공부하는 목적이, 차트가 뭐 대단한 어려운 거라서 무슨 지리산 도사처럼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면 돈 법니다가 아니고, 내가 궁금했던, 내가 살아보지 않았던 그 과거의 기록들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우리가 조선시대에 안 살았지만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기록들을 보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HTS 상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2008년부터 2009년 1년 동안 어떤 종목이 어떻게 주가가 움직였는지가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기록으로. 그걸 보면서 이 당시 주도주는 이렇게 움직였구나. 요즘의 주도주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비교를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걸 가르칠 사람은 없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본 적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맨날 그냥 신문만 보는 거죠. 똑같이 벙어리처럼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신문 보면 돈 벌게. 계속 생각을 해내야 돼요. 내가 어떤 기법으로, 어떤 투자 철학으로 어떻게 종목 선정을 할지. 그래서 오늘은 주도주를 공부해서 종목 선정하는 방법이에요. 계속 지금 강조드립니다. 왜냐하면 지난달까지 아마 작년 제가 한 5월부터 영상을 올렸으니까 성장주의 투자를 매달 한 번씩 봤다면 만약에 5번 보신 분, 6번 보신 분 많을 거예요. 그러면 매달 보면 또 매너리즘에 빠지거든요. 저거 저렇게 뽑는 거. 오늘은 다르다는 얘기죠. 주식 투자를 이제 근본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죠.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이유, 돈 벌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돈 벌려고 하는 거에서 나아가서 내 돈 가치 지키려고 하는 거야. 뭐 이런 개념이고요. 죽기 전까지 나오는 연봉을 받는다는 얘기는 자주 말씀드렸죠. 근로소득이 있던 시기에는 주식 안 하면 어때? 다 이런 말 많이 해요. 근로소득이 있는 시기에는 뭘 보험을 가입해. 그럼 나중에 어떻게 살 건데? 그럼 나 그냥 상가 하나 사놓지 뭐. 제 주변에 60 넘어서 상가 있는 분은 10분 중에 한 분도 안 돼요. 젊은 분들 30대 분들한테 나중에 어떻게 살 거야? 그러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상가 하나 갖으면 되지. 돈 모아서 부동산 사놓으면 되죠. 근데 이제 60이 넘어서 부동산 갖고서 임대소득 받는 분들은 10분 중에 한 분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최적 포트폴리오 말씀드리죠. 은퇴의 최적 포트폴리오는 임대소득이 나오는 부동산, 배당소득이 나오는 주식, 연금소득이 나오는 연금자산, 세 가지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부동산 공부도 하고 주식 공부도 하고. 그러면 주식 공부에 있어서, 근데 이건 사실 부동산도 다 비슷해요.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다 비슷해요. 이건 투자의 기본이기 때문에. 제가 월급장이 부자들 그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거기는 이제 그 카페는 좀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부동산하고 이렇게 엮어서 설명드린 게 몇 개 있는데 비슷해요. 비슷해요. 부동산에도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고 분산 투자라는 게 있고, 나의 공격성에 따라서 더 위험이 높은 게 토지겠죠. 오르면 2배, 3배도 오르지만 안 오르면 10년 동안도 그대로 있잖아요. 위험이 높은 투자를 할지 안 할지, 또 왜 그걸 투자할지.
제가 주식 투자할 때 한 가지만 보지 말라 그랬죠. 여러 가지 다 보고 투자하는 게 훨씬 좋죠. 왜? 수요 공급의 원칙상 여러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집값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학군도 좋아야 되고 백화점도 가까워야 되고 전철역도 가까워야 돼야 되고 한강도 보여야 되고 여러 가지가 다 좋은 데가 제일 좋은 거잖아요. 주식도 똑같죠. 차트도 좋아야 되고 재무제표도 좋아야 되고 리포트도 잘 나와야 되고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투자는. 그 똑같은 투자인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양대 산맥인데, 사실은 양대 산맥이라고 하기도 뭐할 정도로 과거에는 주식 투자 비중이 부동산 투자 비중보다 훨씬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책이나 무슨 데이터에서 보지 않고 제가 늘 생각해서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 비중이 높은 이유는 우리나라가 가난하기 때문이에요. 선진국하고 늘 비교하는 거죠. 선진국에 비해서 부동산 투자 비중이 너무 높다. 당연하죠. 우리나라는 가난하니까. 가난한 나라인데 부자 나라에 비해서 부동산 투자 비중이 왜 높냐?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집 한 채 사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직장 생활 왜 해요? 집 한 채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들어가서 월급 한 10년, 15년 받아서 모은 돈으로 대출 이빠이 땡겨서 집 사고 죽을 때까지 그 빚 갚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100%가 부동산 투자예요. 자기 집 한 채 딱 있는 거. 근데 이제 요즘은 주식 투자 비중이 늘어나죠.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기성세대들. 이미 집이 한 채 있는 분들이 과거에는 다익선이었어요. 두 채, 세 채, 네 채를 살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왜? 주식을 공부하기도 싫고 집은 그냥 많이 있으면 돈 많이 벌었으니까. 근데 요즘엔 바뀌었어요. 기성세대 분들이 야 그냥 집은 그냥 하나만 갖고 있는 게 편한 것 같아. 괜히 많이 갖고 있으니까 종합부동산세다, 양도소득세다 아주 난리도 아니야. 내가 남 좋은 일 시키려고 집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에이 더럽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강남 부자들이 금융자산 비중, 특히 주식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그 이유는 집을 더 사기 싫어서예요. 그게 첫 번째. 큰 금액들. 요즘 증권사 지점장님들하고 이렇게 식사할 자리 가끔 있을 때 물어보면 특히 강남 쪽은 큰 금액들이 많이 들어온대요. 계좌 트고서 갑자기 30억, 50억. 그 일반 뭐 20대 요즘 뭐 젊은이들이 주식 투자 많이 해요랑 다른 거죠. 20대가 주식 투자한다고 50억, 100억을 넣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강남의 기존 부자들 50대, 60대인 분들이 더 이상 부동산 투자하는 게 짜증이 나. 자꾸 뭘 달라는 게 많으니까 내가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아유, 차라리 주식이나 하자. 그런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두 번째는 젊은이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저 때만 해도 직장 생활 처음 하면서 첫 월급 타면 은행에 갑니다. 엄마가 시켰거든. 은행 가서 상담 붙고 청약보험도 넣고 정기적금 버. 그럼 첫 월급 받고 은행을 가요. 은행을 가면 은행 직원이 또 얼마나 친절해요. 이거 부시고 이거 부시고 이거 부시고. 그럼 월급 한 200만 원 받아서 100만 원 적금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적금 한 10년 버갖고 1년 모인 걸로 집 샀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한테 너 그렇게 해 그러면 젊은이들이 웃기고 있네. 100년을 모아도 집을 못 사는데. 그잖아요. 1년에 100만 원 저금하면은 그렇다고 예전보다 지금 월급이 무슨 그래 요즘은 물가도 비싸졌으니까 너 연봉 1억 안 그러잖아요. 10년 전하고 똑같아요. 지금도 연봉 2천 3천이에요. 한 달에 200, 300 번단 말이에요. 초봉들. 그러면은 그래봐야 요즘도 아껴 써도 100만 원 저금해. 그러면 100만 원 저금하면 1년에 1200만 원. 10년 저금해서 1억 2천이잖아요. 에이 이자 계산은 이자 왜 계산해. 이자 주지도 않는데. 그럼 100만 원씩 10년 1억 2천 하면 집 못 사잖아요. 100년을 해야지 12억이니까 100년 저금하면 강남에 또 못 사. 변두리 가서 사야겠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적금을 불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적금은 무조건 집 살려고 받거든요. 적금을 불 이유가 없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해야겠죠. 그래서 젊은이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주식하고 또 5, 60대의 집 한 채 이상 있는 자산가들도 이유가 있어서 주식하고.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 비중이 높아진 이유가 그거라고 봐요. 그래서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말이 있었지만 동학개미 운동이면 그냥 운동이니까 운동이 없어지면 그 자금이 다 나가야 되잖아요. 저는 안 나가리라고 봅니다.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왕 주식 투자를 하려면 잘해야 되잖아요. 잘할 때는 사실은 동기부여가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를 받는 방법.
야, 그래도 일 다니는 것보다는 좀 쉽게 돈 벌고 싶어. 당연하죠. 일은 얼마나 힘들어. 아침 6시, 7시에 일어나서 밤 9시까지 일해야 되잖아요. 일에는 출퇴근 시간도 포함되어 있고 회식도 포함되어 있고 하루에 10시간, 15시간 일해야 돼요. 그래서 월급 400, 300, 500 버는 거잖아요. 근데 주식은 뭐 얼마나 열심히 하세요? 별로 안 하잖아요. 많이 열심히 하시면 주말 이용해서 좀 하실 테고 아니면 하루에 뭐 한두 시간 정도 하시겠죠. 거의 사이드 부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죠, 쉽게. 큰 돈 벌려고 하시는 거 맞잖아요. 우리가 은행에 돈 넣으면 지금 이자도 하나도 안 주는데 주식시장에서 만약에 은행 이자 야, 너 1억 투자하면 내가 확실히 1년에 1% 벌게 해줄게. 이런 새끼 미쳤나 이게 막 이럴 거 아니에요. 1년을 주식을 했는데 1%를 벌게 해준다고? 이게 도른 거 아니야? 나 하루에도 1% 벌어야 되는데 뭐 이러고 있죠. 다 큰 돈 벌려고 하잖아요. 은행 이자의 10배, 100배를 벌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공한다면 굉장히 좋은 거죠. 직장 생활보다 10분의 1의 노력을 했는데 은행 금리보다 100배를 벌어. 너무나 좋은 거죠. 이 좋은 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거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걸 그래도 즐겁게 해야죠. 주식 투자하면서 아, 나 죽겠네 하지 마시고 야, 이 좋은 걸 하는데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그러면 주식 투자가 그 좋은 건데 그 좋은 걸 하는데 뭘 감수를 해야 된다는데 뭘 어떻게 감수하면 돼?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벌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약간 꽂히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볼 때도. 근데 그게 다 달라. 똑같은 영화 2시간짜리를 봐도 한 100명한테 명대사나 명장면 물어보면 다 다르거든요. 제가 쓴 책이나 제가 하는 강연이 굉장히 여러 가지 언어나 단어들을 쓰는데 몇 명들한테 들어요. 정말 그거는 너무 큰 도움을 받았다. 근데 이것도 꽤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멋진 말이고 이 말처럼 하고 싶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장에 끌려다니는 분들이 많잖아요. 특히나 실제 뭐 리딩 업자라는 표현까지 있을 정도로 끌려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좀 더 자기가 주체가 돼서 이렇게 시장을 읽도록 읽어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최저가의 매수매도 타이밍을 잡으려고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강의할 때 100번 말했는데 최적의 매수매도 타이밍을 잡는 거는 나중 얘기고요. 최적의 종목 선정을 하려고 쫓아다녀야 돼요. 종목 선정. 근데 그거 진짜 이해가 안 가. 종목 선정은 자신 있다는데 그 종목 선정이 자신 있으면 이게 자신 없을 리가 없는데 종목 선정은 자신 있대. 이건 자신 없대. 종목 선정이 훨씬 어려운 거고요. 종목 선정 그 어려운 과정을 계속 깨우치려고 노력하고 내가 종목 선정 잘못됐구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러면 정말 좋은 종목 선정을 하면 이건 사실 부수적인 거거든요. 부수적인 거. 그잖아요. 종목 선정이라는 건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종목의 앞으로의 주가의 흐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잘된 종목 선정은 뭐겠어요? 사자마자 계속 오르는 거. 매수매도 타임이 뭐가 필요 있어? 내가 오늘 10,000원에 샀는데 사자마자 다음날부터 1,500원, 11,000원, 12,000원, 15,000원, 20,000원 가. 그럼 20,000원에 마음 편하게 팔아. 그게 최고의 종목 선정이잖아요. 근데 왜 이거에 고민을 하냐면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8,000원 갔다가 12,000원 갔다가 8,000원 갔다가 12,000원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배 아프다. 내가 잘만 팔았으면 20% 나왔을 텐데. 잘만 팔았으면. 근데 잘만 팔았으면 후회하지 마시고 내 종목만 보니까 그래요. 내 종목의 주가 흐름만 보니까 요거 여기서 팔았으면 수익 많이 났을 텐데. 근데 내 종목만 보지 말고 내가 사지 않았던 나는 한 종목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1999개의 선택을 안 한 거잖아요. 걔들을 매일 봐봐요. 그러면 저걸 샀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를 해야 돼. 그러니까 주식을 정말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은 내가 저걸 샀어야 되는데 저걸 못 샀네. 그럼 다음엔 저런 거 사야겠다. 그럼 다음에 진짜 그런 걸 살 수 있는 노력이 되죠. 그러면 다음부터는 10,000원에서 20,000원을 팔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목표가 잘못된 거죠. 제가 목표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본전만 찾으면 그만둬야지. 그럼 목표가 본전이면 뭐 주식 못하러 그래. 마찬가지로
아우 내가 이때 팔았어야 되는 데는 계속 내 종목만 보고 있기 때문이야. 아우 내가 이걸 놓쳤네. 2천 종목 중에 어느 걸 살까 고민했는데 이걸 샀어야 되는데. 그게 머릿속에 계속 공부가 되고 목표도 좋은 종목 선정이 목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 전설의 투자자들이 자기 자신들이 비법들을 많이 써놨고 저도 전설의 투자자는 아니지만 삼박자 투자법에서도 8가지 기법, 8테크 그리고 그거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왕초보 주식 수업에서는 아예 대놓고 정보 분석, 차트 분석, 재무제표 분석이라고 그냥 아예 파트 1, 2, 3로 나눠서 공부했고 그리고 부자의 공식에서는 성장주의 투자라를 또 한 파트로 이렇게 해서 그게 다 종목 선정 이야기들이에요. 어떻게 종목 선정할래? 제가 삼박자 투자법을 만든 이유는 그냥 이게 가장 완벽한 투자법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너무나 가장 완벽한 투자법인데 이걸 이해 못하는 분들은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저런 거죠. 평생 나는 축구만 본 사람이야. 그럼 야구 얼마나 욕하는 줄 알아요? 뭐 축바, 야빠 뭐 이런 말 있어요. 축구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 야구 공격할 때 그냥 1시간 내내 앉아있다가 그냥 잠깐 일루 뛰고 돌아오는 게 야구 수비할 때도 가만히 서 있고 그게 뭐 무슨 스포츠는 이루고 있어. 그럼 이제 야구에 빠진 사람들은 또 축구에 저 1시간 반 동안 계속 뛰어다니기만 하고 지네가 무슨 육상 선수야 뭐야 뛰어다니고 머리를 써야지 발로만 쓰고 있어 바보들 아니 뭐 이러고 있어요. 되게 웃긴 얘기죠. 둘 다 얼마나 재밌고 좋은 스포츠예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재밌고 딴 거는 오히려 깎아내려 심지어. 모르기 때문이죠. 모르기 때문에. 둘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현명한 거죠. 야구도 재밌고 축구도 재밌으면 되죠. 똑같아요. 이걸 다 알면 다 나름대로 진짜 좋은 기법이구나. 근데 모르는 거야 내가. 나는 차트는 볼 줄 아는데 재무제표를 몰라. 그럼 한다는 소리가 재무제표 보면 뭐해? 뭐 이런 거. 나는 재무제표를 아는데 이런 걸 안 해. 뭐 테마주 같은 거 왜 따라가? 그냥 재무제표 좋은 것만 사면 돼. 셋 다 알면 되잖아요. 그리고 각 분야의 대가들이 다 있고 각 분야에서 돈 번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깎아내릴 분야들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학문적이고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뭐다? 아니 주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종목을 선정하는 거예요. 좋은 종목은 그 종목이 우량해서 좋고 뭐 좋은 재료가 있어서 좋고가 아니고 좋은 종목은 제가 뭐라 그랬죠? 타이밍을 잡을 필요도 없는 10,000원에 샀는데 20,000원에 가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주식 투자할 때 돈을 버는 방법은 딱 하나. 내가 산 종목이 주가가 올라가면 돼요. 주가, 주식의 가격. 그럼 우리는 경제학에서 다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가격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그 가격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재무제표보다 100배 오래된 학문이 경제학이란 말이에요. 주식 투자보다 훨씬 오래된 학문이 경제학이란 말이에요. 그 오래된 학문에서 수많은 석학들이 다 인정하고 미시경제는 바뀌지가 않아요. 가격 결정 이론, 수요 공급의 법칙은 100년, 200년 동안 바뀌지가 않아요. 그 바뀌지 않는 이론에서 뭐라 그러냐면 시장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제가 아까도 부동산 말했지만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 아파트 가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 또는 수요. 아까 말했던 실수요자들이 여기 교육이 좋대. 여기 경치가 좋대. 여기 뭐 정부 개발 호재가 있대. 부동산 가격도 무조건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러면 주식은 안 그렇겠냐고요. 주식도 당연히 똑같죠. 주식도 무조건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럼 우리는 수요와 공급이 뭔지만 이해하면 돼. 수요가 뭐예요? 나 이거 살게. 공급은 뭐야? 나 이거 팔게. 그럼 우리 현재가 창에 딱 수요 공급의 법칙이 적용되는 창이에요. 그래서 단기 매매 잘하는 사람들은 현재가 창만 보고 한다고요. 왜? 현재가 창에 다 있으니까. 막 사겠대. 경매 붙는 거잖아. 막 누가 사겠대. 누구는 막 팔겠대. 사겠다는 사람이 막 올리면 올라가고 팔겠다는 사람이 막 내리면 내려가고. 거기 재무제표가 있어요. 차트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현재가 창에 아무것도 없어. 현재가 창에는 재무제표도 차트도 정보도 아무것도 없고요. 다만 수요 공급만 있어. 사겠다는 매수세, 팔겠다는 매도세.
그것만 보고도 매수해서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 주식을 사고 싶어 할까라는 개념이죠. 이런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한다고요. 재무제표가 좋은데, 차트가 좋은데, 재료가 있는데. 그러면 셋 다 보면 좋잖아. 셋 다 보면. 셋 다 좋은 종목을 선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 된다. 근데 완벽한데 어렵다. 셋 중에 하나만 마스터하는 것도 어렵다. 그래서 선택을 하면 돼요. 셋 중에 하나를 진짜 마스터를 할 건지, 아니면 3분의 1씩 잘할 건지. 저는 3분의 1씩 잘하는 걸 선택한 거예요. 저는 하나씩 했었거든요. 처음 주식 시작했을 때는 정보 위주로 했어요. 정보. 상한가 따라잡기는 정보가 핵심이거든요. 정보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좀 차트 보면서 타이밍 잡고, 차트 공부 열심히 하고, 그때쯤 한 2002년? 2000년쯤 해서, 그때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저가 혁명, 저PBR 혁명 이런 것들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아씨, 외국인들이 재무제표 보네? 나도 재무제표 봐야겠구나. 그때 국내 투자자들은 다 이거 봤었는데, 외국인들이 재무제표 보네? 나도 보면 되지 뭐. 그래서 셋 다 보고 있어요. 가치주와 성장주는 무엇이 다를까? 가치주와 성장주에도 단점이 있다. 오늘 성장주 얘기는 안 할게요. 그 이유는 오늘은 주도주 얘기를 할 거니까 이따 남는 시간에 차라리 주도주를 더 하더라도, 성장주는 지난달, 지지난달 여태까지 성장주에 투자라 강의 많이 한 달에 한 번씩 올라갔으니까 과거의 성장주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오늘은 주도주에 대한 이야기 할 거니까. 이거는 할게요. 여기만. 왜냐하면 3월 19일 저점부터 오늘까지 11개월 동안의 주도주들이 사실은 대부분 성장주들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최근의 성장주는 4차 산업혁명과 아주 맞물려 있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만 볼게요. 시가총액 비교법으로 본 성장산업. 시가총액 비교법으로 본 성장산업은 아주 간단해요. 그냥 위에 있는 게 성장산업이야. 성장산업은 저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포함해서 그런 막연한 환상과 기대를 갖고 있나 봐요. 뭐라고 댓글에서 보냐면, 슈퍼개미님들은 정말 저점에 사서 고점까지 올라가는 성장주를 잘 찾으실 텐데 그런 기법 좀 너무 알고 싶어요. 이런 댓글이 있어요. 완전 잘못된 질문이에요. 잘못된 허상. 완전 바닥에 있는 종목이 성장할지 맞추는 건 점장이에요. 점장. 절대 못 맞춰. 그리고 그걸 진짜 맞췄으면은 앨런 머스크보다 더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성장주가 한번 사이클이 돌면 10배씩 돈단 말이에요. 1, 2년에 10배짜리를 한 10년 동안 맞춰봐. 한번 해볼까요? 내가 1억이 있어. 10억이 됐네? 100억, 1000억, 1조, 10조, 100조. 그잖아요. 10배씩 1년에 한 번씩 맞추면 100조, 1000조. 그냥 지금 경이 있어야 돼, 재산이. 굉장히 그런 거 있어요. 하락장에도 슈퍼개미는 수익 나는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이 복리가 얼마나 무서운 건데, 하락장에도 수익이 나고 상승장에도 수익이 나고 또 하락장에도 수익이 나고 그러면은 뭐 벌써 또 경을 벌었죠. 그런데 그럼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 아닌데 저기 뭐 이렇게 매매 잘 하시는 분들은 하락장에서도 수익 나는데. 맞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금액은 뭐였어요? 1억, 10억, 100억, 1000억, 조 이렇게 올라갔죠? 단기 매매로, 저는 강의 때 그런 말 많이 했는데, 제가 만약에 지금 1000만 원 1억으로 하면 저도 한 달에 30-40% 평균 낼 자신 있어요. 금액에 따라 다르고요. 데이 트레이딩을 하느냐에 따라, 오버나이트를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적은 금액으로 적당한 수익률을 내는 기법은 존재해요. 실제로 방송에서 보여준 분도 있죠. 설날 때. 그분이 AI 그 대회 나가서, 대회가 아니고 AI 대결에서 한 달 40% 내셨던데. 진짜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한 1000만 원, 2000만 원 해. 근데 내가 한 달에
20% 내는 걸 연습하고 싶어. 그렇게 하면 돼요. 그 대신 내가 아무리 고수가 돼도 2천, 3천, 한 1억까지는 할 수 있어도 10억, 100억은 못 하겠죠. 그러니까 그냥 1억으로 20%면 2천이잖아요. 그 정도 계속 그야말로 직업인 거죠. 트레이딩. 하지만 한계는 있죠. 금액의 한계. 복리의 금액의 한계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바닥에 사서 꼭지에 파는 슈퍼개미는 없다. 하락장에 돈 버는 슈퍼개미도 없다. 이분들은요, 트레이딩은 특별한 기술이고 특별한 직업이고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금액의 한도는 있다. 100억으로 트레이딩 하는 사람 없어요. 50억도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생각해서 근데 나는 나이도 젊고 나 계좌에 한 500만 원 있는데 그래서 내가 강의 때 그런 말 많이 해요. 500만 원으로 배당주 투자하지 말라고. 내가 젊은 사람이고 내가 500만 원 있으면 내가 백투더퓨처처럼 다시 젊은 나이로 돌아간다면 저는 어디 인터뷰에서는 그런 말 했는데 영업직에 도전을 해서 큰 수당을 받아서 전액 주식 투자를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또 똑같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근데 전액 주식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젊은 나이에 좀 공격성을 가질 필요도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이제 나이가 좀 드시면 공격성을 낮춰야겠죠. 배당 투자도 당연히 필요하실 거고 안정적인 투자가 필요하실 거고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너무나 맞다. 맞죠. 나이에 따라 스포츠도 달라지지 않나요? 젊었을 때 축구, 야구, 농구 좋아하다가 나이 먹으면 골프 치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를 그 주식에 진짜 웃기는 게 그거야. 이것만 정답이야가 진짜 웃기는 거예요. 이것만 정답이야.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가 다 존재하고 내 케이스는 여기와 비슷한가? 그런 생각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전략, 맞는 기법 이런 게 중요하죠. 어쨌든 여기가 성장주예요. 반도체, 4차 산업, 2차 전지, 자동차, 바이오 끝. 여기까지 그게 다네. 자, 그 다음 제로금리 상승장 4차 산업혁명.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제 강의가 다 맞았던 거잖아요. 왜? 요즘에 금리가 올라갈 것 같은 국채금리가 일단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기준금리도 올리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제롬 파월? 예전에 막 김영철 개그맨이 뭐였지? 힘을 내요 슈퍼파월 막 그런 거 있었는데 그거예요. 지금 요즘에 막 힘내라고 우리 전 세계의 주식 투자자들 힘내라고 우리 슈퍼파월님이 맨날 말하잖아. 3년 동안 안 올릴 건데 물가 인상률 2%까지 괜찮은데 니네 왜 그러는데 뭐 이러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제로금리 시대에서는 왜 기술주, 4차 산업혁명주, 성장주가 좋았냐 하면 요즘에 금리가 불안해지니까 제일 타격 입는 쪽이 기술주 쪽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는 이제 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콘택트 시대는 다시 오지 않는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그런 말들 많이 해요. 야, 코로나 끝나면은 다 이제 원상복귀 되니까 뭐 여행주, 뭐 무슨 주, 철강주, 건설주. 그러면 코로나가 열리기 이전까지 차트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야. 코로나는 언제죠? 작년 2020년 1월 2월 달이죠. 그럼 적어도 모든 종목들이 2019년 말까지 차트 공부를 해보면 되잖아. 그럼 2019년 말까지 차트가 제가 지금 말했던 뭐 철강, 은행, 건설 걔네가 굉장히 좋았니? 아니요, 굉장히 안 좋았는데요. 그 코로나 시대 이전에는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 테슬라 굉장히 안 좋았니? 아, 굉장히 좋았는데요. 코로나가 가속화 시켰을 뿐이에요. 가속화. 그러니까 원래 언택트 시대가 코로나 때문에 온 게 아니고요. 원래 언택트 또는 기술주 또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속화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지면 가속화는 멈출지 몰라도 시대가 바뀌진 않는다는 얘기죠. 무슨 뜻이냐면 개솔린 차가 안 좋다고 우리가 조선시대로 가서 말을 타고 다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개솔린 시대가 끝났다고. 우리가 말 타고 다니고 가마 타고 다니지 않을 거잖아요. 맞죠, 사모님들? 맞죠, 우리 사장님들? 아니, 우리가 가마 타고 다니지 않고 말 타고 다니지 않을 거예요. 시대의 흐름이라는 건 되돌려지지 않아요. 아니, 그리고 또 언택트주는 뭔데? 뭐 전기차가 언택트주예요? 전기차가 왜 언택트야?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전기차 타나? 그럼 코로나 끝나면 다시 개솔린 타고, 그러면 또 뭐 더 우리가 환경이 좋아지면 이제 말 타고 다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택트, 컨택트의 구분 자체도 웃긴 거다. 그냥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이 저는 제일 좋은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이 절대 온 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좀 명확히 아셔야 돼요. 그 다음 이거는 저기예요. 책 광고입니다. 부자의 공식이라는 책 마지막에 이런 종목들이 있었다. 자, 지난달과 다르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난달까지는 어떻게 했었냐면 성장주는 주가가 올라가는 거야.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주가도 올라가고, 그럼 성장주는 차트, 과거 차트부터 오늘까지 올라간 종목들이 성장주야. 그럼 그 성장주 리스트를 다 뽑으면 2천억 이상 중에 한 200개가 뽑혀요. 그럼 그 200개를 산업별로 분류를 해서 이 산업에 성장주가 많았으면 성장산업이야. 그래서 성장산업을 뽑았어요. 이번 달에는 어떻게 했냐면 주도주 논리를 한번 찾아보자 이거죠. 그럼 주도주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장 가깝게 큰 장은 금융위기 직후의 장이었단 말이에요. 금융위기 바닥이 2018년 10월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 고점이 2011년 4월이었어요. 그럼 거의 한 2년 정도, 2009년, 2010년, 2년 정도의 기간 동안 890에서 2200, 300 정도까지가 올랐었죠. 2배 이상 오른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차화정 장세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딱 그 기간이 차화정 장세였어요. 그럼 차화정이 뭐예요? 자동차, 정유화학이죠. 그럼 대표주는 우리나라에서 현대, 기아차, LG화학 뭐 이런 거였겠죠. 걔네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제가 이따 보여드릴 텐데 많이 올랐었어요. 주도주라는 건 뭐냐면 상승장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게 주도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오해하는 게 있어. 순환매와 주도주를 명확히 구분해야 되는데요. 순환매는 뭐냐면 이렇게 업종별로 돌아요. 이 업종도 가고 저 업종도 가고 저 업종도 가고 업종마다 돕니다. 그게 순환매예요. 주도주는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상승률이 높은 업종 종목이에요. 그러면 순환매가 강한 장은 상승장이라고 할 수 없어요. 진짜 상승장은 가던 종목들이 가요. 물론 조정에 다다르면 조정권에서는 순환매가 돌아요. 그래서 조정권에서는 순환매가 돌고 상승할 때는 주도주가 가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08년 저점 890에서 고점 2300까지 2배 이상 올라갈 때 업종별 순환매는 돌았겠죠. 언제? 조정 중일 때. 근데 장이 또 치고 올라가는 게 상승장이 2년이었다면 3개월 조정받고 3개월 가고 3개월 조정받고 3개월 가고 이런 식으로 갔단 말이죠. 그러면 조정일 땐 순환이 돌았지만 진짜 다시 상승할 땐 결국 주도주가 다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장은 어떠냐? 3월 19일부터 요번 주까지 이제 11개월이 됐잖아요. 11개월 동안 예를 들어서 7, 8, 9, 8, 9, 10 8, 9, 10 정도가 조정이었어요. 여름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여름까지 올랐어. 5월, 6월, 7월 오르다가 8, 9, 10 조정일 때 이제 사람들은 끝났나 보다. 그때 진짜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검증하고 싶으면 작년 8, 9, 10에 어떤 소리를 했는지를 가보면 알아요. 나는 예민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유튜브를 참고하면 그 정도까지 할 텐데 저는 그런 검증들 다 했었어요. 진짜로. 강의 때 말했는데 저는 증권사 리포트 종목 검증도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안 해보고 그냥 시중에 떠도는 말을 믿는 걸 제일 주식 투자 저 못하겠구나. 리포트 보지 말래.
그래서 내가 왜 보지 마 이렇게 들어보면 그거 저거 종목 넘기려고 하는 거라고. 그런 말이 돌죠. 근데 검증을 해봤냐고 물어보고 싶어. 한 명이라도 검증한 사람 나와보라고. 저는 다 해봤어요. 왜? 저는 증권사 리포트를 되게 중요한 저희 교육수단으로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못하는 부분을 커버해 주잖아요. 저는 반도체 기술도 몰라요. 공대가 아니라서. 저는 제약바이오 기술도 몰라요. 저는 의대가 아니라서. 저는 조선주 같은 것도 몰라요. 제가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근데 그들이 다 각 파트에서 저 대신 산업 분석을 해주잖아요. 저는 기업 탐방도 안 가요. 왜? 저는 HTS랑 다트 두 개만 딱 양쪽에 끼고서 20년을 했거든요. 하루 종일 PC에서 다트랑 HTS만 보는 것도 시간이 없는데 못하러 제가 기업 탐방을 가요. 저는 2천 종목을 대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기업 탐방을 하루에 한 종목을 간다고 쳐봐요. 2천 종목을 며칠이나 가야 될까요? 7년을 가야 돼, 7년. 내가 왜 7년을 2천 종목을 돌아다니고 있냐고. 나는 하루에 2천 종목 보는 노력을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저는 증권사 리포트가 너무 고맙죠. 왜? 저 대신 기업 탐방 갔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말을 해. 증권사 리포트는 팔아먹는 거라서 볼 필요가 없다. 그러면 두 가지로 제가 반론을 하면 돼요. 아니 산업동향 또는 글로벌 증시 보면 되잖아요. 그걸 뭘 팔아먹는데. 뭘 팔아먹어 그거를. 반도체 업황이 좋았습니다. 반도체 팔아먹으려고 그러겠구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반도체 업황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 다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종목을 팔아먹는 거에 대한 반론은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데이터 만들어 보라고. 저는 제가 어디 증권사에서 월급 받는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증권사 리포트 되게 좋다고 말하는 이유가 20년 동안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 종목 팔아먹으려는 거 아니에요. 하나 때문이면 검증해보면 돼. 엑셀에다가, 이거 다 엑셀이잖아요. 엑셀에다가 검증하면 돼요. 증권사가 무슨 500개나 되나? 리포트 나오는데 키키야 20대, 20개, 25개인데 거기 증권사 쭉 해서 종목, 몇 월, 며칠, 무슨 종목. 그러면은 입력일 대비 일주일로, 한 달 후, 1년 후 해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들의 계좌 수익률보다 좋으면 나쁜 정보가 아닐 거 아니에요. 이런 건 모든 거에 적용돼. 한경하고 뭐 누가 잘 맞춘대. 검증하면 돼요. 매주 수요일 2시에 나와. 그 인간이 말할 때 입력해. 분차트까지 해야 돼요. 왜냐면 방송 효과는 분차트도 나오니까. 말하고서 10분 후, 30분 후, 하루, 다음날, 근데 그날 음성 나오고 이러면, 이건 조심해야 돼. 이렇게 하면 돼요. 그게 뭐가 어려워. 유튜브는 왜 아니겠어? 유튜브도 똑같지. 어떤 인간이 언제 무슨 말 했는지, 왜 지우면 양아치고, 안 지우면 자신 있는 거니까 보면 되잖아요. 제가 장담하는데 작년 7, 8, 9, 10 조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그리고서 다시 10월 말부터 11, 12월 급등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7, 8, 9에서 끝났다라고 말을 한 번이라도 했으면은, 물론 그 이후에 또 말을 바꿀 수도 있고, 말 바꾸는 건 상관없는데, 하여간, 어떤 논리 없이, 뭐 이 정도 올랐는데, 뭐 이런 식. 뭐 이 정도 올랐는데 끝난 거 아니야? 야, 다 팔고 도망가. 심지어 인버스, 곧버스 사라는 말 했다 하면은 그건 좀 다 안 되죠. 그런 검증이 필요해요. 왜냐면, 저도 주식 유튜브를 하지만, 이게 먹방이랑 웃방이란 말 쓰나요? 웃긴 방송? 뭐 없어요? 웃방은 없어요? 먹방, 웃방. 뭐, 우리 돈방. 돈 버는 방송, 돈방. 오늘 먹방하고 웃방은, 먹방에서 맛없게 먹거나 조금 먹거나 하면, 우리한테 피해되는 게 있나요? 없어요. 안 보면 되잖아. 맛없게 먹는 사람 먹방 보면 안 보면 되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소화불량 걸렸거나 맛있는 음식 따라 먹진 않았을 거 아니야. 웃방을 봤는데 웃기지 않았어. 안 보면 되잖아. 웃방을 10분을 봤는데 안 웃겼으면 안 보면 되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정신병 걸리지 않잖아요. 근데 돈방을 잘못 보면 돈에 손해보는 분들이 있어. 그게 문제예요. 돈방도 먹방이나 웃방처럼 하고 웃고 넘어가고 밥 맛있게 먹네 하고 웃고 넘어가면 되는데 따라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걸 제가 경고하는 거예요. 돈방은 따라 할 거면 검증하고 따라 하라고요. 검증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상승장에서 코로나 3월에서 4월, 5월까지는 반등 나올 땐
끝났다고 하는 사람 없었을 거야. 판등이니까. 근데 적어도 7월, 8월에서 흔들릴 때는 전고점을 베꼈을 때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만약에 뭐 끝났어요. 뭐 다 팔아요. 도망가요. 인버스. 작년에 우리나라 인버스, 고버스가 그렇게 많이 팔렸다면서요. 심지어 20대 젊은이 남자들은 마이너스래. 그 이유가 젊은 남자들이 다 인버스, 고버스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 왜 들어갔겠냐고 지들이 뭘 한다고. 유튜브 먹방, 우빵처럼 돈방 보다가 들어간 거예요. 자기들이 고버스를 어떻게 알아. 장담하는데. 유튜브에서 아마 그랬을 거야. 뭐 끝났습니다. 고버스 사세요. 그래 고버스가 뭐지 뭐 하면 샀을 거야. 그래서 어쨌든 주도주는 뭐냐면 조정일 때는 순환매가 돌지만 진짜 상승할 땐 다시 한번 또 쳐주는 게 주도주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도주는 당연히 4, 5월 달에 쳐줬을 거고 7, 8, 9, 10, 7월까지는 갔다가 한 8, 9, 10 못 가다가 다시 10, 11, 12 때 빵 쳐준 애들이 주도주예요. 걔들이 여기 수익률 상위에 다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따 HTS에서 기능 보여주겠지만 다 기능이 있어요. 설정해. 작년 3월 19일 저점. 왜? 주도주는 상승장의 움직임인데 상승장이라는 건 바닥과 현재까지지. 그리고 만약에 이 상승장이 지나면 꼭지까지고. 그래서 제가 정확히 말했잖아요. 금융위기 이후의 상승장은 2018년 10월 30일, 2011년 4월, 며칠인지 까먹었습니다. 한 2년 정도가 상승장이에요. 그럼 그 기간 딱 설정해놓고 상승률 때려버리면 차화정이 다수가 상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고 나니까 차화정 장세라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제 언젠간 상승장이 끝나겠죠? 끝나고 지나고 나면 우리 뭐라 그럴까요? 4차 산업혁명장 또는 자동차 관련 장이라고 할 확률이 아주 높아요, 지금. 그럼 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야, 그 너무 많이 올랐고 상승장 끝났을 수 있잖아. 맞아요. 그럼 이걸 하면 안 되죠. 그 대신 다른 것도 하면 안 돼요. 다른 것도 하면 안 된다고요. 상승장이 끝나면 뭐예요? 하락장이란 말이에요. 금융위기 때 돈 번 사람 데리고 와봐. 선물 옵션 하는 사람들 중에 저도 풋옵션이나 선물 매도하는 사람만 돈 벌었어요. 경기 방어 주식을 샀을 때 또는 포트폴리오 비중을 높였을 때 수익을 줄이는 효과는 있지만 돈을 벌게 해주진 않아요. 하락장에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건 뭐예요? 상승장이 끝났으면 안 하면 되고 상승장이 안 끝났으면 주도주를 사면 되는 거예요. 우리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 근데 상승장이 끝나고 주식을 아예 안 하는 건 저는 반대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상승장이 끝났다고 주식을 안 하면 안 하게 돼요. 계속 안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언제 들어오냐면 다음번 상승장이 꼭지에 들어온다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의외로 오래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댓글에 써 있어. 한 달 된 주린입니다. 2달 된 주린입니다. 지금 2021년이 2달 됐는데 한 달 된 주린입니다. 2달 된 주린입니다. 올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심지어 차트를 보세요. 올해 들어왔으면 수익이 났을 리가 없어. 거기다가 그냥 지수 평균으로가 났을 리가 없는 거지. 어중에 떠중에 종목 갖고 있었다면 당연히 당연한 손실이에요. 주도주를 갖고 있었어도 손실 났을 확률이 높아. 지수가 빠졌으니까. 그러면 왜 올해 들어왔냐고. 왜? 계좌 한 번도 안 터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계좌를 갖고 있었거나 조금이라도 관심 있었다면 적어도 작년 3월에는 못 들어왔어도 4월에는 못 들어왔어도 5월에는 못 들어왔어도 6월, 7월, 8월, 9월, 10월 굉장히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다고요. 근데 그때도 안 들어왔던 얘기는 주식에 관심이 간자도 없었던 거야. 굉장히 늦게 올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아직은 올해가 2월이니까 늦게라는 표현이에요. 뭐 막차 탔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 지금 오늘이 2월인데 이제 뭐 한 달 됐어요. 진짜 늦게 들어온 거죠. 작년에 들어온 거에 비해. 그러면 지금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고 떠난다? 장담하는데 다음번 또 진입도 거의 막장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남들 1년 동안 나 뭐 1년 동안 2배 벌었네 3배 벌었네 하니까 아씨 하기 싫은데 해야 되나 뭐 이러다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떠나지 않을 거면 적어도 아직은 끝났을 확률이 저는 더 적다고 봐요. 상승장이 진행된다고 봐. 근데 서로 상승장이 끝났더라도 떠나는 건 아니야. 그럼 비중만 줄이고 내가 만약에 5천만 원 하고 싶었던 거 그냥 1,000만 원만 하자. 뭐 이런 마음으로 그냥 남아있으면 되잖아요. 남아있으면.
그러면 계속 내 실력, 그리고 또 이 말도 하고 싶어. 그런 질문 진짜 많아요. 지금 상승장이 끝났냐 안 끝났냐, 다 팔아야 되냐 안 팔아야 되냐. 제가 진짜 대묻고 싶어. 주식 공부 얼마나 하고 있냐고. 계속 왜 시장이 궁금하냐고. 자기 자신은 변화된 게 하나도 없으면서. 내가 지금 주식 공부를 처음 계좌 틀 때보다 지금 얼마나 늘었냐 안 늘었냐, 내가 돈을 더 넣을 수 있는 상황이냐 아냐는 말이 헷갈리네. 계좌에 돈을 더 넣어야 되는지 안 넣어도 되는지는 시장 상황보다 본인 개인 상황이 훨씬 중요하다고요. 내가 돈을 더 넣었을 때 감당할 수 있니? 뭐 너 감당할 수 있니? 뭐 이런 어디서 대사로 나온 것 같은데, 감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자기 자신의 실력이 50% 이상이고요. 그 다음이 시장 상황이야. 근데 왜 자꾸 자기 자신한테 스스로 되묻진 않고 돈을 다 빼야 돼요, 더 넣어야 돼요, 한 달 됐어요, 두 달 됐어요. 한 달 됐고 두 달 됐으니까 준비는 당연히 안 됐겠지. 그러니까 자꾸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죠. 다시 한번 정답을 말씀드리면, 주식 투자 평생 할 거면 한 달 됐어요, 두 달 됐어요 라는 질문 자체가 난 이제 주린이고 병아리잖아요. 그럼 내 자신을 변화시키도록 해서 공부를 더 하셔야죠. 장이 끝났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장이 끝났냐 안 끝났냐는 저 같은 20년 한 사람, 10년 한 사람, 5년 한 사람이 판단하고 스스로 막 결정하는 건데, 한 달, 두 달 된 분은 스스로 결정할 힘이 일단 없어. 그러면 그 힘을 높이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이런 영상 보면서. 어쨌든 자, 11개월 동안 어떤 리스트냐면, 이거는 상승률 상위 종목이에요. 지수가 이 동안 안 써놨네? 안 써놨어. 지수가 이동안 110% 정도 올랐어요. 지수가 2배 좀 넘게 올랐다고요. 그동안 시총 5천억 이상 200위까지예요. 그럼 왜 5천억 이상으로 했냐? 이거 상승률이 2배, 3배 되기 때문에 1,000억, 2천억은 좀 그렇더라고. 왜냐면 막 3배씩 올라갔는데 1,000억이면 300억에서 3배 올라간 거고. 그래서 일단 기준점을 좀 높게 잡았습니다. 5천억 이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종목이 200종목에서 제가 일부러 이 시가총액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10조 이상, 1조 이상, 5천억 이상 이렇게 세 구분을 했습니다. 그럼 10조 이상을 보시면 포스코케미칼부터 삼성생명까지 있는데, 요 한 150위 아래는 지수 상승률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면 52위는 지수보다 훨씬, 지수의 2배 이상. 100위까지는 그래도 좀 봐줄 만한. 보면은 2차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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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전지. 3대장보다 좀 더 오른 게 포스코케미칼.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현대차, 기아차, LG전자, 롯데케미칼. 그래서 제가 그냥 시가총액 큰 애들이 다 성장주고 성장산업이에요. 여기 다 있죠? 그냥 주도주고 성장산업이고 시가총액 상위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조금 특이한 애들이 SK 지주사가 의외로 여기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50위 정도. 그리고 삼성생명, 금융인데 174위 정도. 요게 지금 10조 이상이에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만 사면 돼요 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주도주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삼성전자는 실제로 주가 지수 상승률 정도였어요. 주가 지수가 2배 좀 넘게 올랐는데 한 45,000원? 그 정도에서 지금 8만원 왔으니까 2배. 지수 상승만 하려면 뭐 ETF 상황 뭐가 달라. 우리가 ETF는 안 사고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지수 상승률보다 조금 더 벌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삼성전자만 사면 되라는 말은 상대방 무시하는 거야. 야, 너 아무것도 모르잖아. 말 걸지 마. 똑같은 거야. 진짜로. 주식 고수한테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뭐 사면 돼요? 그러면 아유, 삼성전자나 사. 그건 둘 중에 하나야. 야, 너 아무것도 모르니까 말 걸지 마. 또는 야, 나 아무것도 몰라. 나한테 물어보지 마. 둘 중에 하나야. 그잖아요.
아, 내가 공부 많이 한 사람이면 삼성전자만 사면 돼가 아닌 거를 알고 있어. 근데 그걸 모른다면 내가 공부를 덜 한 사람 또는 아, 나 너랑 그런 거 너 나한테 돈 냈어? 왜 그래?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삼성전자만 사신 분들은 그 둘 중에 하나가 뭐 어디에 해당되나 어디에 해당되나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말해준 그 인간이 나한테 대답하는 게 귀찮았나? 아니면 그 인간이 좀 주식을 잘 모르나? 둘 중에 하나예요. 삼성전자가 아닌 얘네들을 샀더라면 적어도 지금 계좌 수익률은 50%에서 100%더 났을 겁니다. 확실해요. 그러면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는데? 제가 계속 말하는데 요런 애들 제가 계속 말하는 애들이라고. 자, 그 다음 1조 이상 보세요. 1조 이상에서 전체 1위는 아니지만 5천억 이상 1위가 있어요. 1위는 두산 퓨얼셀이었어요. 여기에서 우리 두 가지 공부할 수 있어요. 하나는 수소, 그린뉴딜이 좋았구나. 여긴 없잖아요. 당연히 없지. 10조 이상 그린뉴딜이 없으니까. 이런 것도 탁탁 알아야 돼. 여긴 수소가 있는데 여긴 그린뉴딜이 없지? 당연하죠. 10조 이상은 그린뉴딜 없어요. 그린뉴딜에서 시가총액이 커봐야 하나솔루션이나 CS윈드나 이런 애들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10조 이상이 없죠. 여기 바로 나오잖아. CS윈드. 그래서 그린뉴딜이 이번 상승장에 진짜 컸구나. 그래서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뉴딜 정책으로 그린뉴딜, 디지털 뉴딜이 나왔었고 그리고 미국의 대선에서 바이든도 뉴딜 정책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친환경 정책을. 신풍제약을 보면서 아,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가 다 했구나. 그잖아요. 1조 이상 전체 5천억 이상 3위 신풍제약. 코로나. 얘는 심지어 떨어진 거야. 신풍제약은 고점에서 거의 반토막 이상 났을걸? 근데 여기 순이야. 그러니까 얘는 고점으로는 거의 10배 이상 수익이 났었죠. 그리고 또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제가 두산에서 얘기 안 했었는데 두산의 기업 분할을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신 분들은 두산 퓨얼셀, 뭐 두산 첨단 소조인가? 솔루스 첨단 소 솔루스 뭐죠? 두산 넘어가. 자, 요 효성을 왜 말씀드리냐면 두산도 기업 분할 때문에 사실 두산 퓨얼셀이라는 종목이 인적 분할한 거거든요. 효성도 인적 분할을 했는데 기업 분할의 모범이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모범이라기보다는 어차피 뭐 오너 조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너 조우라고 제대로 한 케이스가 효성입니다. 그래서 기업 분할 공부하고 싶으시면 효성 공부 한번 해보세요. 그럼 다음에 기업 분할 종목이 이거 좀 기업 분할 제대로 투자하면 수익 나겠다라는 거의 사례 종목으로. 왜냐면 얘네 기업 분할한 게 효성 첨단 소재 있죠? 효성 TNC 있죠? 그리고 또 효성 뭐 하나 더 있어. 어딘가에 있을 텐데. 아까 말한 게 솔루스 첨단 소재 여기 있네. 이게 두산 첨단 소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산, 효성 이런 애들이 최근 1, 2년 내에 기업 분할하는 애들 치고 제일 잘 됐어. 주가의 움직임이. 오너가 딱 원하는 대로 됐거든요. 그래서 상승률에도 다 딱딱 박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SK케미칼도 그 SK 바이오사이언스 역할을 좀 받았죠, 버프를. 현대오토에 보면 현대그룹주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그룹주는 사실은 그 지분 관계를 잘 공부하고 얘네가 뭘 키우려고 하는 거지 막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룹주는 그렇게 공부를 하실 필요 있고 업종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린 뉴딜이 있죠. 수소, 풍력도 있고 제약바이오도 있고 하나솔루션 여기 있네요. 얘도 그린 뉴딜이잖아. 그래서 여기에는 없지만 10조 이상이 없으니까 1조 이상을 봤더니 그린 뉴딜이 많이 보이는구나. 이거 태양광, OCI 또 태양광. 그래서 원래 저기에 있는 2차 전지나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그린 뉴딜 좀 많이 보인다. 또 화학도 좀 많이 보인다. 그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5천억 이상은 5천억 이상은 이제 5천억에서 1조 사이겠죠. 5천억에서 1조 사이 이게 종목들이 쫙 있습니다. 뭐 게임주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풍력도 있고. 근데 보세요. 반도체 없죠. 10조 이상 반도체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시장 지수보다 많이 오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도 1조 이상 반도체가 많지는 않아. 많지는 않죠. 몇 개 있어. DB하이텍. DB하이텍이 반도체 1조 이상에선 짱 먹었네. 그죠?
여기 있다.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DB하이텍, TCK, 동진세미캠 이렇게 쭉 있죠. 여기도 계속 반도체 이렇게 나가죠. 즉 삼성전자를 사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도체 소부장을 샀어야 된다. 무슨 뜻이냐면 2차전지는 대장주를 샀으면 다른 보세요. 순위를 보세요. 30위, 60위면 엄청 높은 순위예요. 그래서 2차전지 공략은 3대장을 했으면 되고 반도체 공략은 소부장을 했어야 된다. 너무나 명확하게 나오죠. 이런 거를 작년 여름 가을부터 알았더라면 2차전지 대장주 하나 봐가지고 반도체는 중소형주 잡아주고 그렇게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서 200 종목을 요번에 어떻게 했냐? 요 화면은 좀 익숙한 화면이에요. 무슨 화면이냐면 업종별로 구분을 한 화면이에요. 업종별로 구분을 했더니 제약바이오가 제일 많아요. 코로나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코로나 시대에서 코로나 버프를 받았던 제약바이오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이 고점을 찍고 밀렸는데도 여기 있어. 이 종목들 중에 신풍제약도 그렇고, 여기 종목들 중에 엑세스바이오도 그렇고, 여기 제일약품 이런 것들 고점 대비 거의 막 30%, 40%, 50% 빠졌거든요. 근데도 여기 있어. 그러니까 지수보다 훨씬 많이 올랐다가 지금은 많이 밀려있는데도 여기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라서 제약바이오가 확실히 많았다. 반도체. 엄마 아빠는 없지만 그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엄마 아빠는 없는데 자식들이 선방했다. 똘똘한 소부장 자식들이 선방했다. 2차전지 3대장도 다 있고 적절하게 섞여 있어요. 화학 의외로 꼭 자세히 봐야 되는 게 화학이에요. 화학. 아직까지도.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 우리가 2009년 금융위기 직후 반등을 차화정이라고 하잖아요. 이번에도 자동차 화학이 앞장서고 있어. 2차 전지까지 자동차로 화학이랑 다 연관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는 자동차 플러스 화학인 거예요. 그냥 다 같은 한 몸이라고 볼 수도 있어. 자동차와 화학의 중간 결합이 2차 전지거든요. 그래서 화학에 있는 애들 중에 2차 전지 관련 있는 애들도 있고 또 얘네들도 원래 화학 업종인 애들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어요. 또 얘는 관계돼 있고. 그래서 지금 장은 요런 애들. 자, 금융은 제가 그렇게 금융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은데 해설을 한번 해주면 도양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 생보사들. 그럼 요 생보사들은 손보사들은 보험사들은 저걸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에 작년 가을부터 좀 움직임이 나온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금리 때문이 아니고 이런 전문 용어 쓰면 너무 똑똑해 보일 텐데 보험 아는 분이 이런 용어 쓰면 쟤 진짜 뭘 다 알아. 보험 쪽 회사들은 2차익, B차익, 4차익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2차익은 이자의 차이에 의한 이익이고 보험회사 입장에서 그리고 4차익은 손해의 차이에 대한 이익 그리고 B차익은 비용의 차이에 대한 이익이에요. 그러면 지금 4차익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예요. 뭐냐면 지금 우리 다 마스크 끼고 다니죠? 우리 국민들이 열나 건강해졌어요. 진짜로. 내 친구들, 약사 친구들 이렇게 전화를 해보면 요즘 어때? 그럼 손님도 없어. 그럼 왜? 요즘 약을 안 먹어? 아파야 먹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많이 건강해졌대요. 그래서 의료보험 공단에서 이런 지출도 거의 반토막이 나듯이 그걸로 백신 사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험회사도 마찬가지죠. 보험회사가 보험금이 나갈 때는 우리가 어디 아프거나 해야 되는데 아프질 않아. 자동차 사고도 안 나. 왜? 음주도 안 하거든. 식당 9시면 집에 가래. 약속 잡기가 싫어. 저녁 약속은. 먹다 만 것 같고.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도 안 나. 무슨 사고도 안 나. 질병도 안 걸려. 그러니까 건강해진 거예요. 지금 1년 동안. 이제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키움증권이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주식, 증권 이런 것들 우리 주식 투자가 발달됐으니까. 그래서 여기 그런 게 있고.
이쪽을 저는 이제 전기전자라고 따로 반도체가 아닌 업종들 중에서도 이제 좀 봐야 될 게 있어서 제가 LG전자, LG이노텍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 그 정도예요. 뭐 이렇게 두 개, 세 개 있는 거를 우리가 뭐 얘네 진짜 강하다라고 말하기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좀 생각보다는 좀 약한 애 하는 애들이 엔터가 좀 약해요. 근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여기가 5천억 이상이잖아요. 5천억 이상이라 그랬죠. 근데 엔터 중에 요즘에 OTT 관련주라고 올린 애들이 5천억이 안 되는 애들이에요. 다 2천억, 뭐 500억에서 막 3천억 오고 막 2배, 3배, 4배, 5배 오른 것 같은데 여기에선 다 걸러졌죠. 여기는 5천억 이상이니까. 그래서 너무 소형주들이 있는 테마들은 여기 없을 수밖에 없다. 5천억 이상이니까. 그래서 여기 없는 그런 이유가 있고요. 좀 특이한 업종에서 눈에 띄고 싶은 건 얘네들, 우주항공 애들. 그래서 제가 우주항공 로봇을 늘 이렇게 다크호스로 꼽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그럼 야 로봇도 좀 뭐 있어야 되지 않냐? 로봇도 대부분이 2천억이에요. 로봇도 없어. 로봇도 5천억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로봇은 5천억 이상이 없어서 또는 여기 OTT는 5천억 이상이 없어서 여기 없는 거다.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보면.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10분만 HTS를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제가 이제 시간 때문에 미리 설정해 놨는데 이 설정값이 2020년 3월 29일부터 오늘까지예요. 이렇게 조회를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22일까지였거든요. 제가 작성했던 건. 왜냐면은 토요일 날 강의하는데 전날 이걸 해서 저 파워포인트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조금씩 순위가 바뀌어요.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야 금융위기 때의 주도주를 나는 보고 싶어. 그러면 금융위기 때의 주도주가 어떻게 되는지 날짜를 한번 볼게요. 자, 금융위기는 여기에요. 2008년 10월 27일이 892포인트. 10월 27일. 그 다음에 그럼 고점을 어디서 찍었냐? 고점을 저기서보다 더 고점을, 이제 여기서부터 찍겠다. 2011년, 마치 저희가 끝인 줄 알았어. 2100이. 근데 또 올라가. 그래서 2200에서 끝을 맺습니다. 2200. 4월 26일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4월 26일. 그러면 나 그 사이를 보고 싶어. 2008년 10월 27일부터 2011년 4월 며칠이었죠? 20일? 26일? 26일하고 좋아요를 눌러요. 이게 그 당시에 상승률 상위에 있는 종목이에요. 아까 차화정 장세라 그랬죠? 금호석유 같은 정유주들 있죠? 와, 하나솔루션이 그때도 올랐네요. 월봉으로 보면 재밌겠다. 여기죠? 하나솔루션 오른 거 보이죠? 애니소프트도 그때 많이 올랐네요. 애니소프트는 그야말로 성장 중인 걸 확실히 보여주죠. 그 당시에도 여기서 그 바닥에서 여기까지 주도주 역할을 했는데 지금 또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롯데케미칼 보시죠? 차화 정이었잖아요. 화. 롯데케미칼 바닥에서 자 주도주는 뭐냐면 2년 반 동안 2011년 4월까지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계속 올랐잖아요. 이게 주도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고 나서 차화정 장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화학주의 대장주들을 중간 어딘가에서 야 이제 끝났어. 안 끝났어. 언제까지 갔어요? 지수가 꺾일 때까지. 그러니까 주도주는 지수가 꺾일 때까지 가는 거예요. 대한유화도 역시 화학주였죠. 바닥에서 2011년 4월, 5월, 6월까지. 근데 얘는 성장주야 심지어. 그때보다 좀 주가가 더 좋아졌으니까. 세종공업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차정의 차였죠. 자동차 부품주들. 기아차, 현대차가 금방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볼 때까지 보는 건데. 네? 지나갔어요, 기아차?
아, 벌써 지나갔다고? 이렇게 빨리 나와서 기아차 어딨죠? 여기, 이거 봐요. 지금 이게 뭐 시가총액 10조 이상이 아니고 전 종목, 막 1,000억, 2,000억 다 합쳐서 전 종목이었는데, 정확히 바닥이 금융위기 바닥이었죠? 상승이 2011년 정확히 4월까지의 상승이었죠. 이게 주도주 논리예요. 그러면 제가 이때 강의를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이게 끝나지 않은 중간쯤 여기 조정 한 4달 받았네. 이때 제가 강의를 하고 있었다면 지금까지 주도주는 차화정이고 기아차 상승률이 제일 높아요. 기아차가 여기서 꼭지라면 우리는 주식을 안 하면 돼요. 주식을 안 하든지 주도주를 사든지.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강의를 했다면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겠죠. 결국 지나야 한다. 우리는 주도주가 언제까지 가는지도 모르고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그냥 선택은 딱 그거예요. 끝날 때까지는 지나가 봐야 아는 거니까 그 전까지 일단 주도주를 갖고 있고. 그런데 끝나는 건 지나가 봐야 알지만 그래도 내가 손절매를 잘하고 차트를 조금 본다면 알 수 있어요. 적어도 헤드앤숄더 패턴은 나올 테니까. 그럼 머리를 찍고 꺾여서 전고점을 향해 가다가 돌파 못하면 그게 이제 그 종목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찾는 연습을 하면서 주도주를 갖고 있다면 적어도 내가 사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서 팔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주도주를 갖고 있고 죽을 때가 갖고 있어.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 좀 많이 있잖아요. 뭐 그냥 좋은 거 사서 주식은 안 팔려고 사는 거야. 뭐 손절매 안 하려고 사는 거.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되나? 실전을 해보면 알 텐데. 자기 마음대로 되나요? 뭐 샀는데 뭐 어디 회사가 안 좋아지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으면 팔아야지 뭐. 별 수 있나요? 그래서 이런 식의 주도주의 개념으로 지금 제가 접근을 한 게 뭐라고요? 코로나 바닥이 2020년 3월 19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21년 2월 22일 작성일 기준으로 23일이었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아까 제가 야 그럼 오키스전자가 1인데 왜 두산퓨얼셀이 1일에 얘는 5천억이 안 됐을 거야 아마. 그죠? 5천억 이상만 했으니까. 그래서 두산퓨얼셀 아까 있었죠? 대부시스템들이 있었죠? 그리고 신풍제약도 있었고요. 제가 신풍제약 그랬죠. 야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아직도 순위가 여기면 저 고점은 도대체 몇 배가 났던 거예요. 그죠? 여기서 10배인데 고점은 거의 뭐 15배, 20배 났던 거죠. 뭐 동신건설은 없었죠. 왜? 5천억 미만이니까. 삼강 M&T 있었죠. 5천억 이상이니까. 이런 식으로 주도주를 정리를 해본 거예요. 자, 이제 업종만 한 10분만 하면 딱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야, 요번 장의 주도주는 여기에 있대. 자, 이들 중에서 그래도 너가 8개 업종만 줘봐. 사실 혼자 해도 돼요. 그럼 업종 뭐 여기 다 있잖아. 제약바이오, 반도체, 2차전지, 화학, 금융 다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저는 팔자를 좋아하니까 8개를 또 추려보면 지난달하고 비슷해요. 매달 단골들이 빠지지 않는 이유예요.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뭐 성장주 차트로 보나 주도주 차트로 보나 아니면 4차 산업혁명으로 보나 뭐로 보나 그냥 늘 끼는 애들이 한 5개는 필수로 있어야지. 반도체 매달 있었죠. 그래서 반도체 근데 이제 반도체의 포인트는 뭐였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만 사 이게 아니고 더 똘똘한 한 5천억대 1조대 소부장 사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볼 때 비메모리가 들어가 있는 걸 꼭 봐주시고요. 지금 차량용 비메모리, 스마트폰용 비메모리, 뭐 디스플레이 비메모리 워낙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 특히 우리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 비메모리 쪽에 지금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를 보더라도 비메모리가 들어가는 2차전지는 아까 주도주 논리로 보면 3대장이 여태까지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추가로 10조 이상의 포스코 케미칼까지. 그리고 10조 아래 1조부터 5조 사이에도 SKC나 몇 개가 있어요. 한 2, 3조짜리 애들이. 에코프로비엠 이런 애들 2, 3조짜리 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는 사실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다양하다. 자동차, 자동차도 아까 주도주 라인에서 현대차, 기아차, 현대오토웨보, 뭐
그런 현대차 그룹주 애들이 다수, 현대, 위아까지, 그리고 그 부품주에서도 만도, SL이 아마 다 들어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얘도 폭이 꽤 높다. 근데 이제 얘 선택할 때는 2차 전지 쪽에서 연료의 미래화는 있으니까 적어도 전장 부품 쪽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꼭 가져보자. 4차 산업혁명, 아까 인터넷 기반 네이버와 카카오가 주도주 10조 이상의 딱하니 들어가 있는 거 보셨죠. 그리고 그네들 말고도 5G에서도 뭐 솔리드랑 한두 개 있었고, 그래서 통신 속도 또는 플랫폼 또는 AI 뭐 이런, 거기다 로봇까지. 그래서 저는 로봇도, 특히 로봇은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이라는 회사를 인수합병한 게 저는 굉장히 큰 재료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2차 전지 3대장을 갖게 된 이유도 이 대그룹주들이 굉장히 빠른 거죠. 움직임이. 얘네 이거 해야겠다, 이거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대그룹이 다 하고 있잖아요. SK이노베이션, LG화학, 삼성 SDI가 2차 전지 다 하고 있죠. 저는 로봇도 LG전자도 굉장히 지금 로봇 쪽에 신사업을 크게 펼칠 것 같은데, 현대차도 벌써 깔아놨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 LG 그룹, 그리고 삼성은 가만히 있겠어요? 삼성 그룹까지. 저는 로봇도 요 4차 산업혁명의 큰 틀에 좀 끼워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는 사실은 추세상으로는 아까 제가 주도주 그 200종목을 그냥 이름만 쏘는 게 아니에요. 다 차트도 보고 재무제표도 보고 어떤 종목이 좋은지를 봐야 되니까. 그잖아요. 저는 공부 왜 하는데, 저도 투자 잘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종목 공부까지 들어가야죠. 그러면 저 제약바이오를 다 보면은 차트가 꺾인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장 강했던 시기가 작년 7월, 8월까지 7, 8월까지 이렇게 움직이고 나서 그 다음 11, 12 움직일 때 제약바이오는 사실 잘 못 따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1, 2월 달까지도 장이 안 좋으니까 먼저 꺾인 애들이 좀 많다, 의외로. 특히 코로나 진단시약이랄지 마스크랄지 이런 쪽은 뭐 꺾인 지 오래고, 백신이나 치료제 쪽도 기대감으로는 작년까지 기대감은 컸는데 지금 기대감으로 또 움직이면 최근에 안 나와서 다시 원천적인 자기네의 기술들, 뭐 항암치료제랄지 자기네의 원천 기술들로 승부를 봐야 되지 않을까, 코로나에 더 이상 기대해서는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업종이긴 해요. 그래도 8개의 업종에는 안 넣을 수 없다. 아까 200종목 중에 1등이었잖아요. 종목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 화학이 초보자들이 좀 어려워하면서도 저는 반드시 좀 넣으라고 계속 지금 작년 한 10월부터인가 넣었던 것 같아요. 그때 롯데케미칼부터 시작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화학의 성장 이유는 원래 경기 저점에서 살아날 때 턴어라운드, 산업 전체가, 경제 전체가 턴어라운드 할 때 화학이 앞장을 서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의 화학의 앞장은 이 2차 전지 시대와 관련이 깊어요. 2차 전지 시대 또는 4차 산업혁명, 초경량 또는 친환경 이쪽이랑 깊어요. 효성그룹이나 이쪽에서 탄소섬유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런 게 초경량 쪽 또는 친환경 쪽. 2차 전지가 다 친환경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이 화학이 많이 엮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학 업종도 8개 정도 한다면 하나 정도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린 뉴딜. 사실 지난 한 2달 정도는 그린 뉴딜 대신에 여기 게임 엔터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 달에 게임 엔터를 뺀 이유는 5천억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5천억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게임 엔터보다 그린 뉴딜이 압도적으로 그 숫자가 200종목 안에 숫자가 많았고요. 그들은 전기차를 빼더라도, 2차 전지를 빼더라도 굵직하게 3가지. 태양광, 풍력, 수소. 이게 많아요. 그러면 태양광은 아까 시가총액에도 다 보시면 돼요. 하나솔루션, OCI, 이쪽 신성ENG 이쪽 라인 다 있었고, 풍력은 CS 윈드, 삼강 MNT 뭐 또 몇 개 있었고, 수소는 1등이 두산퓨얼셀 1등이 효성첨단 소재, 뭐 두산퓨얼셀, 일진다이아 뭐 이런 애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8번째는 재료 관련주. 야, 너가 한국 200종목인데 재료 관련주 뭐야? 재료 관련주 제가 이 물을 만든 거예요. 내 맘이다 왜? 그래서 재료 관련주는 뭐냐면, 지금 장이 사실은 그래요. 11, 12와 같은 상승장이 또 시작되리라는 기대는 저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조정장이잖아요. 1월, 2월 2달 조정받았고. 그러면 조정장, 제가 서두에 아까 그랬죠. 주도주는 상승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움직이긴 하는데 조정 보이고 가고 조정 보이고 가고 할 때 조정 보일 때는 못 가죠. 조정 보일도 가면 무슨 뭐
매일 오르는 주식이 어딨어. 그래서 지수가 쉴 때는 주도주도 좀 쉬었다가 지수가 움직일 때 이 주도주들이 강력하게 또 선방으로 치고 나가고,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지금 1, 2월은 사실 조정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조정장에서는 주도주가 아니더라도 또 이렇게 개별적으로 또 움직임이 나오는 애들이 있어서 그런 종목도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하면서 넣어보자, 뭐 이런 식으로 8번째는 재료 관련주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지난달하고까지의 성장주에 투자하라 해서 앞부분 내용은 똑같았지만, 지난달까지는 성장주에 투자하라 의 성장주 한 200종목 리스트를 어떻게 뽑았냐면 각각의 종목들이 차트를 보면서 뽑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따라할 수는 없었어. 왜냐하면 그 차트를 자동 돌려보기 기능으로 제가 차트를 전 종목을 다 보면서 결정을 한 거지, 조건 검색 기능을 활용해서 누가 해도 다 그 차트가 나오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건 저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오늘 거는 누가 해도 데이터 똑같이 나와야 돼. 그잖아요. 제가 한 게 뭐 있는데 날짜 설정하고 조회 눌러서 그 중에서 5천억 이상만 써준 거잖아요. 누가 해도 똑같이 나와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숙제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날짜 지정해서 그 날짜 동안 저는 5천억 이상을 했지만 난 한 2천억 하고 싶은데? 그럼 종목이 2배로 많아지겠죠. 또는 상승률이 더 높은 거에서 끝내던가. 어쨌든 200종목을 뭐 2천억 이상을 200종목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나름대로, 기간은 어쨌든 상승장이니까 코로나 저점부터 3월 19일 저점, 그리고 이거를 검증을 하면 더 좋잖아요. 검증은 과거의 검증으로는 제가 가장 최근 거로는 금융위기 직후 2018년 저점부터 2011년 고점, 또는 그 이전 2005, 6, 7 요 2년 반 상승에도 주도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현대중공업이랄지 아니면 동양제철화 OCI랄지 이런 종목들이 주도주였단 말이죠. 그럼 그 당시로 돌아가 봐서 또 한번 찾아보고, 또는 IMF 직후 1998년 한 10월부터 한 2000년 1월까지 한 1년 한 5개월 되는 그 기간에 SK텔레콤이며 삼성전자며 이런 종목들이 도대체 얼마나 올랐었는지, 과연 중간에 파는 게 맞았는지 끝까지 가는 게 맞았는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 그냥 입이 딱 하고 벌어지는 거죠. 주도주가 이런 거구나. 그러면 20년을 한 사람은 주도주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이제 1년 한 사람들은 너무 많이 올랐어, 저걸 어떻게 사, 뭐 이런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하고 공부한 만큼 보이는 거니까, 만약에 작년 7월, 8월, 9월 3달 조정받을 때 이런 주도주 논리를 알았다면 다음 상승에 얘네가 가겠다. 그게 제가 말했던 우리 대장주는 흐른다, 대장주는 오른다인가? 그 노래 만들었었잖아요. 그게 딱 8월, 9월에 만들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그게 11, 12월에 오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도주 논리를 이해해야 되는 건 꼭 이번 장이 다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번 장이 끝났다 쳐. 그러면 주식 그만할 건가요? 또 적어도 3년 후, 5년 후에 지수가 2배 오르는 장세가 펼쳐질 거예요. 상승장이 5년에 한 번씩 온단 말이에요. 그럼 상승장이 또 올 거야, 5년 후에. 그럼 그때 10배짜리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잡으면 돼요? 이렇게 잡으면 돼. 현재 주도 업종이 무엇인지, 주도 업종의 주도 탑픽 종목이 무엇인지, 그 종목 사놓고 상승장 끝날 때까지 갖고 가야겠구나. 이것과 뭐 순환매 도니까 언택트는 끝났어, 컨택트로 바꿔봐, 이런 걸 내용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3월을 위한 성장주에 투자하라, 엄밀히 말하면 주도주에 투자하라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또 제 초대에 응해서 함께 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박수!